부동산 세금이 무서워서 주택수를 못 늘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평생 양도세 내지 않아도 되고요. 평생 종부세 내지 않아도 되고요. 취득세 중과받을 일은 평생 없습니다. 이런 세금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육생분께서 1주택자이신데요. 이 세금이 너무 무서워서 다음 주택을 투자를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지만 남편분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부동산은 너무 무서운 거야. 세금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평범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거나 응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다음 주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부가 함께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할까 합니다. 자, 이 교육생분은 1주택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금이 너무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 부동산 세금에서는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는 보유세가 있고요. 우리가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동산 세금이 있는데요. 1주택자 분들은 이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 2주택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2일 날 아주 기분 좋은 발표가 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배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그렇다더라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정말 그런 발표가 났는지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해요. 그러면 찾아보는 방법부터 이 세연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 기획재정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럼 여기 기획재정부 나오잖아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은 보통 보도자료로 나옵니다. 자, 뉴스 들어가면 보도자료 보이시죠? 보도자료 클릭합니다. 이 보도자료가 업데이트된 날짜를 알면 날짜를 지정해서 찾으면 너무 쉽지만 이거는 이제 작년에 2023년도 1월 12일 날 발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시적 2주택. 예, 요렇게 제가 검색하고 싶은 단어들을 이렇게 치면은 밑에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이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1월 10일 날 발표가 났고요. 여기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라고 발표가 났네요. 예전에는 이제 양도세 부분만 좀 적용을 해준 부분도 있었고 한데요. 이제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다 배제를 해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고 이 세연쌤이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또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중에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 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1세대 1주택이신 분이요. 다음 주택을 2주택제로 취득을 했을 때에도 그럼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그냥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다. 그냥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라고 봐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명시한 거고요.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조건은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규제 지역, 조정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취득세 부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라고 했어요. 예, 취득세 다주택자는 중과가 되죠. 이 취득세 중과만 좀 없애주더라도 이 소액 경매로 재테크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굉장히 할 게 많을 텐데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요, 중과하지 않겠다. 근데 기존 주택이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일시적으로 2주택을 구입하거나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는 비규제 지역인 경우엔 당연히 중과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두 번째로 내가 매입하거나 또는 낙찰받은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8%라고 하는 취득세를 중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부세 부분인데요. 이 종부세는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12억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 12억 넘어가는 모든 총 공시가격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공제해주는 이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 되는 부분부터 종부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 이상부터는요. 이 종부세 기본 공제를 공제해주는 공시가격이 9억까지예요. 9억이 넘어가면은 종부세가 그 9억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부과가 된다라는 건데요.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냥 1주택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2억까지를 기본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한 혜택이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요. 양도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취득세 중과받지 않고요. 종부세도 1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어요. 이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제도가 발표되기 전에는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요. 2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내에 매도하는 것 동일한데요. 이제는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냥 신규 주택 취득 일자부터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3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은 그냥 1주택자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너무 좋은 제도이죠. 여러분들 1주택자 분들 그래서 주택수 늘리는 거 겁먹지 마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발표가 되었을 때 적극 활용하시길 바래요. 자,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요. 취득세도 중과하지 않고 기존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종부세도 1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엔 2년이었는데 3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좀 헷갈리고 알 것 같지만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 발표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온 건데 다른 보도자료들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일반 분들이 읽었을 때 이거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시더라고요.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짜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자, 세연쌤이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시적 2주택자로 내가 자산을 좀 불리겠다. 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내 자산을 좀 불리겠다라고 지금부터 마음먹으신 분들은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 세연쌤이 이 조건을 1, 2, 3 법칙으로 지었습니다. 자, 1, 2, 3만 외우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1, 2, 3 법칙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빠르고 쉽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첫 번째 1번은요. 우리가 1번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요. 1년 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올해 막 재테크에 정말 막 열정이 불타올라서 주택 2개를 내가 구입을 했다. 또는 주택 2개를
주택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1번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365일이 아닌 366일째 되는 날 2번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1, 2, 3 법칙 중에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2번은요. 이 기존 첫 주택을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 2년 보유. 여기 되어 있죠? 2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1, 2, 3 법칙 중에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는요. 2번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요.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없애야 돼요. 매도를 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번 주택만 남게 되겠죠. 이 1, 2, 3 법칙, 이 1, 2, 3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우리가 아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 2, 3 법칙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뭐죠? 첫 주택을 취득 후에 1년이 지난 시점, 네, 1년하고 1일이 돼야 되겠죠? 1년 지난 시점,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자, 1, 2, 3 법칙 중에 두 번째 2는 뭐냐? 네, 1번 첫 주택 있죠? 첫 주택을 2년을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1, 2, 3 법칙 중에 3번, 네, 3번은 두 번째 주택을 취득 후에 첫 번째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때 2주택이기는 하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어렵지 않으시죠? 1, 2, 3 법칙 이 조건을 무조건 충족하자. 네, 비과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취득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 거죠. 그러면 1에서 3% 취득세를 내잖아요. 자, 두 번째 주택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우리가 만약에 취득했어요. 1년 뒤에. 그러면 취득세 중과되지 않고 1에서 3%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 이럴 때는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일 때는 8%의 취득세를 적용을 받는데 자, 기존 1번 주택 취득 후에 1년 후에 2번 주택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1%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1, 2, 3 법칙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아무리 두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요. 취등록세 중과되지 않고 1%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 이해하셨나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부분에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그냥 공제를 해줍니다. 네, 12억이 넘어갔을 때 12억이 넘어간 것부터 해서 세율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짜리였어요. 근데 1년 뒤에 취득한 두 번째 주택은 조금 더 저희가 좋은 입지, 좋은 부동산을 또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된 거죠. 공시가격 7억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택 공시가격 5억과 두 번째 주택 공시가격 7억을 더했더니 12억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2주택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9억까지만 공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해서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이 첫 번째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까지 정확하게 1, 2, 3 법칙을 다 지켰을 때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지 못하는 이런 공무원 분들이 있어요. 또는 나는 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막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막 낙팔 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안 된다. 나는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고 싶고 하지만 이 투자의 끈을 놓을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 그리고 거기에다가 취득세 중과되지 않고
종부세도 내지 않는 이런 혜택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그냥 두지 마시고 계속 굴려서 10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 2주택 1, 2, 3 법칙을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택 매도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 주택 이제 취득 후 1년 후에 또 두 번째 주택 낙찰을 받아서 또 1, 2, 3 법칙 적용해서 또 우리가 세금 혜택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연결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점점점 늘어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이 세연쌤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공부였어요. 이렇게 잘 공부한 것을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또 어떠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세연쌤이 요거까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주택을 우리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차를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취득하고 1년 뒤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 주택 취득 후에 임차인이 한 6개월 뒤에 전입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은 임차 계약을 우리야 2년을 하겠죠. 하지만 이 2년 뒤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임차인은 4년을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잘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교육생분들하고 이런 투자 방향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 있죠.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 네, 조금 빨리 이런 재테크에 눈을 뜨셔서 소액으로 좀 경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실거주를 무조건 하시라고 해요. 첫 번째 주택 낙찰 받고 무조건 실거주를 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주택은 제가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최근에도 사회 초년생인데요. 제가 무조건 강남 상구 가라 그랬거든요. 또 강남 상구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또 외 1지역이죠. 용산구까지 해서 이 딱 4개의 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예, 무조건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실거주 하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교육생 분이신데요. 사회 초년생이세요. 아주 젊은 나이에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애 최초이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강남 상구로 하시라고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따라서 강남 상구, 예, 방배동에 투자금 4천만 원을 가지고 4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 가격 4억 5천만 원짜리 빌라 준신축급, 아주 혼자 살기에 너무 좋아요. 예, 그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아직 명도가 안 된 상황인데요. 실거주를 하실 예정이고 제가 이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현재 매매 시세보다는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어요.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마진으로 해서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1억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또 1억 이렇게 재테크를 하면서 또 만들고 하면은 나의 소득 파이프라인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생, 회사 동기분들과는요, 몇 년 뒤에는 굉장히 아마 자산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생들도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 일시적 2주택, 평생 양도세 내지 않고 평생 종부세 내지 않고 평생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 이 세금 공부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아마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한 발짝 한 걸음 성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에 벽을 만들지 말고 눈에 가림막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공부를 하면 되고요. 이 공부한 부분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상황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낙찰받고 팔고 하는 낙팔을 빨리빨리 하셔서 투자금을 불리셔야 하지만, 또 나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은요, 이런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무조건 위험해, 무조건 안 돼, 주위에서 하지 말래 라는 그런 누구의 말들은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랑하는 소행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세연쌤과 함께 화이팅 외치셔야 되죠? 자, 우리 도전하고 용기 내고 꾸준히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